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서양 근대 작가 앙리 드 툴루즈 로트에게 작품에서의 매춘부에 대하여 발표할 강현준입니다. 이번 1학기에 서양 근대 미술사를 수강하며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던 주제는 Battery 만해의 80%. 올랭피아였습니다. 올랭피아에서 나타나는 화풍이나 작품의 시각적인 느낌보다는 올랭피아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 배경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수업에서 들어서 아시다시피 만해의 올랭피아는 당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랭피아가 당시 현실의 어두운 면에 빛을 비춰서 그 어두운 면을 드러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느낍니다. 올랭피아에서 느꼈던 흥미의 연장선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로트렉의 작품에서 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서술할 예정입니다. 로트렉은 특유의 포스터 아트로도 유명하고 현대 미술로의 발전에 영향을 많이 미친 작가로도 유명하지만 다수의 여성, 특히 매춘부를 많이 그린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지금 도파에 보이는 물랑가의 살롱 또한 손님을 기다리며 살론의 소파에 앉아있는 매춘부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로트렉의 작품에서 유독 매춘부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로트렉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로트렉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사고로 인해 성장이 멈추게 되어 사진과 같이 작은 키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조롱을 받게 되고 아버지에게 무시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이후 몽마르트르의 환락가에서 직접 생활하며 자연스레 프로스티튜트들과 가까워졌고 이를 통해 그들이 그림에도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라는 단행본을 읽어보면 올랭피아가 비난받았던 이유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로트렉의 작품이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올랭피아가 등장했던 19세기는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였습니다. 황실이 위선적으로 정숙한 척을 하고 조신한 척을 하자 사회 전반적으로 성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생활이 활발해지면 그만큼의 노동력은 손실을 입기 때문에 성을 암묵적으로 억압하였습니다. 이때 성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변하고 성생활은 무조건 외설적이고 숨겨야 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성의 역사의 저자인 미셸 푸코의 관점은 빅토리아 시대 때 암묵적인 성의 억압이 생겨났고 그로 인하여 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담론화되어서 회화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유명한 정신분석 이론 중 하나인 유아 아동 시기의 성 이론이 결합되며 정상적인 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규율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트렉과 같은 경우는 여성을 모사하였지만 관능적이고 외설적으로 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예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트렉은 어떻게 여성을 표현하였기에 예외에 속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영국의 페미니즘 영화평론가인 로라 멀비에 따르면 The Male Gaze, 즉 남성의 시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매체에서 여성을 남성 감상자의 성적 대상물로 표현하고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녀는 시선은 중립이 아닌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 있는 객관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메일 게이즈는 오래전부터 쭉 이어져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서술한 푸코와 멀비의 관점을 익힌 뒤 존 버거의 Ways of Seeing을 읽어보면 정리가 됩니다. 존 버거는 시각이 그 무엇보다 원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남성을 볼 때에는 있는 그대로 단순히 보는 것이지만 여성을 볼 때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닌 주변의 환경을 결합시켜 평가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행동하고 여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의 책에서 남성이 카드게임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카드게임을 하는 남성이지만 여성이 카드게임을 하면 우리는 그 여성을 카드게임과 결합시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남성은 존재하지만 여성은 평가를 당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누드화의 주인공은 단순히 벌거벗은 게 아닌 게 됩니다. 그녀는 관객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벌거벗고 있다. 마치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네이키드와 누드의 차이점을 존 버거는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합리함 속에서 여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단순히 존재하는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로트렉의 회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로트렉의 작품은 프로스티튜트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일 게이지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로트렉은 여성들을 성적 대상물이 아닌 사회적 위치가 있는 단순한 노동자로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접 사창가에서 지내며 프로스티튜트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편견 없이 대하며 그림을 그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판에 있는 로트렉의 작품들을 보면 모두 사창가의 프로스티튜트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외설적이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듯한 민망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판 중앙에 있는 작품은 사창가에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지만 이는 당시 흔한 일이었던 동성 커플 프로스티튜트이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로트렉에 이러한 접근이 있기 전 이미 알레고리와 신성함이 담겨져 있던 누드의 이상은 올랭피아에 의해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누드화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이 이후의 누드화를 올림피아 이후의 누드화를 여성의 불합리함이 담겨져 있는 누드라는 단어가 아닌 여성들도 단순히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여 네이키드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툴루즈 로트렉의 작품에서의 매춘부, 여성 표현 방식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조한 논문과 단행본 그리고 기사에 대한 정보들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